여론, 추미애만 잘라달라. 아우, 정말 우리 국민 여론이 그런대로 제대로 이렇게 응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윤석열은 유임시키고 추미애만 잘라달라. 이게 44.3%예요. 그리고 추미애는 그냥 두고 윤석열은 사퇴해야 된다. 이게 30.8%. 자, 44.3 대 30.8%. 이거 대단히 이제 엄청난 차이죠. 더구나 요새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에서.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진짜 추미애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돌아섰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민주당 지지하고 이러지만은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추미애가 광란에 춤을 추는 거는 나도 창피하다. 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요, 재밌는 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개각도 소용없는 문 지지율 추락세. 이제 빵또하네뜨 보내고 변창흠을 이제 불러왔는데, 지금 변창흠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조은산, 진인 조은산도 정말 우리가 김현미가 그립다. 빵또하네뜨가 그립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창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장 경제를 모르는, 결국 이 사람도 뭡니까? 김수현이하고 같은 학교에 있었고, 그러니까 김수현이의 아바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은요,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은 내년에 더 폭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런 변창흠이 같은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앉혔으면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부동산은요,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공급을 안 늘리고 세금을 계속 뜯겠다. 집을 팔아갖고 돈이 생기면 그거는 다 환수하겠다. 이게 공산주의지. 이게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아주 추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TBS에서 한 지지율, 거기에다가 이제 맨날 팀을 이루는 YTN하고 그 다음에 이 리얼미터하고 했는데 37.4%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정말 문재인 정 떨어진다, 징글징글하다, 너무너무 못한다가 57.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나 이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최고의 위기고, 지금 문재인은 이제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 특히 이번에 보니까요, 다행스럽게 호남과 여성들, 충청도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팍 내려갔어요. 자, 이 호남 지지율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이 아무래도 이 이낙연이를 제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세균이가 막 돌아와 가지고 호남도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닌대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저 요즘 지하철 안 타고 버스만 탔는데 지하철에서 정세균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뭐 다 거리두기 하라고. 이거 다 정세균이가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작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뭐 대구로 호남으로 막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날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세균이라든가 뭐 림종석이라든가 이런 대타를 세울 것 같은데, 호남의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지지율이 뭐 9%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맘카페에 대깨문 맘카페는 노브레인이다 이랬는데, 대깨문 맘카페에 있는 대부분의 그 여성들, 대깨 여성들, 이 여성들은요, 남편들이 대기업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니까 일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출근하고 애 데리고 애 보내고 나서는 이 컴퓨터, 노트북 앞에 가갖고 우리 문프 너무너무 잘해요. 맨날 이것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성들을 빼놓고 진짜 대부분의 여성들은 지금 눈이 퀭한 거죠. 진짜 어려운 거죠. 지금 다 알바들도 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피를 체열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몰모트로 삼는 거죠. 인간 몰모트죠. 그래서 피를 17번, 18번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알바 자리가 없어서 젊은 친구가. 아우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도 인제 그 기억나요. 옆집에 제가 신촌에서 살 때인데 아주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뭐 이때였는데 유치원 때였나? 저희 어머니가 참 없는 살림에 저를 유치원 보낸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괭하고 다니는데 저 아저씨는 이제 피를 팔아서 산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50년도 지나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있을 줄은 저는 몰랐던 거죠. 더 비참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이 면목도 없고 어서 빨리 정권 교체해 가지고 진짜 싹 보내야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OECD 10등 안에 드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 뽑는 알바를 한다는 게. 아니 자기가 어떤 병이 있어 갖고 자기를 테스트로 한다. 이건 좋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원전 수사를 변호했던 이용구를 법무부 차관으로 데리고 온 건데 또 이용구를 기용한 게 완전 패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구는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으로 이렇게 보낸 건데 오자마자 그 박은정이 남편하고 이종훈이 투하고 막 이렇게 댓글 왔다 갔다 한 거, 카톡 왔다 갔다 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박상기한테 사무실도 뭐 대여를 해갔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 대책을 박은정이를 같이 자기의 사무실에서 대책을 했다든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용구는 문재인의 비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선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최순실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용구란 사람은 그리고 백운규에 대해서 이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변호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윤석열이가 탈원전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기용을 했어요. 자, 최순실에 대해서 만약에 박근혜 그 정권 시절에 최순실이 드러났다. 이러면은 최순실을 비서실장으로 딱 임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용구라는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한 거는 정말 문재인이가 비선을 갖고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정말 비선하고 속삭거리고 추미애를 시켜갖고 자기 어떻게든지 감옥 안 가려고 막 그 비선하고 작당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용구는 정말 최순실의 10배는 되는 진짜 이순실이었던 거예요. 최순실은 이용구한테는 여러분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갖고 보수 우리 이 여론에서 이건 아주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용구를 자르게 만들어서 이용구가 지발로 걸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제 추미애는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추미애를 꾸짖고 윤석열은 직무 복귀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윤석열의 해임과도 같은 가혹한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조미연 판사가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추미애가. 그래서 추미애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아이고 머리야. 아니 쟤는 왜 저래 눈치도 없어. 돌아가는 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이번에 이제 유임된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문재인이 추미애한테 말하자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를 문재인이 이제 자르지 못할 겁니다. 글쎄 내년 개각 때 추미애를 국무총리를 시켜주지 않는 한 추미애 쉽사리 나가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바보예요.